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말이니까 관절염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절염의 종류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척추협착증, 목디스크, 고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 수지 증후군, 강기성 척추염, 연골연화증, 섬유근육통 등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은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관절마다 해당되는 자신의 장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장난 장부를 회복하면 사생력으로 관절이 회복되어 120세까지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장난 장부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몸의 생명은 피가 주관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할지라도 피가 부족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장부에는 피가 충분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각 장부에 피가 부족하면 각 장부는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주 작동하게 되겠죠. 그렇게 장부가 자주 작동하면 열이 생기는데 그 열은 각 장부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빠져나가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많은 문제 중 일부가 관절의 통증입니다. 이는 자동차를 오랫동안 공회전하면 열이 생겨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 원리와 같은 이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각 부위별로 나타나는 통증의 증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회전근개 파열, 목디스크,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 수지 증후군, 고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연골연화증, 섬유근육통, 강기성 척추염 등의 이름으로 분류할 뿐이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관절에 통증이 오면 근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무릎이 아파도 진통제, 손가락이 아파도 진통제를 복용하다가 결국은 수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절염이란 수술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무릎을 수술하면 허리가 문제가 되어 다시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고 팔꿈치를 수술하면 다시 손목이나 손가락을 수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곳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원인은 바로 그 아픈 관절에 해당되는 장부를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절에 통증이 오면 그 관절에 해당되는 장부를 회복하면 관절염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장부가 많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검사하면 나오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증상으로만 나타나는데 우리들은 이를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저 전조 증상들이 신장에 생기면 신화라고 하고 간에 생기면 간열이라고 하며 심장에 생기면 화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전조 증상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전조 증상, 첫 번째는 소변에 거품이 나오고 또 소변에 단백뇨나 혈뇨가 나옵니다.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것은 신장의 사구체에 문제가 생겨서
단백질을 재흡수하지 못하고 나오는 현상이 거품입니다. 또 혈뇨라는 것은 신장에 염증이 생겨서 그 피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혈뇨라고 하는 것이죠. 발에 발톱 무좀이나 수포성 무좀이 생깁니다. 발톱 무좀이라는 것은 옮기는 것이 아니고 내 신장에 뜨거운 열이 내려가서 발톱을 태우는 것입니다. 발에 티눈이 생기거나 굳은 살 못이 생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구두를 오래 신고 있다고 해서 티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신장이 뜨거운 열이 내려가서 살을 태우면 티눈이 되는 것이고 또 살이 굳어지면 굳은 살이나 못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정맥류가 생깁니다. 하지정맥류는 오랫동안 서 있어서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하지정맥류가 생깁니다. 발바닥에 뜨겁고 아픈 족저근막염이 발생합니다. 족저근막염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잘 모르죠. 그러나 족저근막염이란 신장에 뜨거운 열이 발바닥으로 내려가서 발바닥을 히팅시키니까 뜨겁고 그러다 아프게 되는 것이 족저근막염입니다. 발가락에 통풍이 발생하거나 무지반증이 생깁니다. 통풍이란 것은 요산이 신장에 요산이 나와서 통풍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신장에 뜨거운 열이 내려가서 뼈를 뚫고 나가서 생기는 것이 통풍이고 뼈만 튀어나가면 무지반증이라고 합니다. 요로결석이 생깁니다. 요로결석이란 그 원인이 신장에 뜨거운 열이 소변을 계속해서 히팅시키면 소변이 돌로 되는 것이 요로결석입니다. 정력이 약해지거나 하체가 가늘어진다. 맞습니다. 신장은 내 몸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이고요. 그 피를 정제해서 정액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장이잖아요. 그래서 신장은 약해지면 정력이 약해지고 또 신장의 밑으로 피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혈불 양건이 못되어서 하체가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붓고 부은 것이 빠지지 않아 체중이 불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합니다. 신장이란 하수구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수구가 막히면 노폐물이 쌓이듯이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내 몸에 노폐물이 빠지지 않아 몸에 차여서 몸이 부은 건데 그것을 우리는 살이라고 해서 과체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신장의 문제입니다. 발에서 땀이 많거나 발냄새가 심합니다. 마찬가지요. 신장에서 뜨거운 열이 내려가서 땀이 나거나 그러면서 냄새가 나는 것이죠. 발뒤꿈치나 복숭아뼈에 각질이 심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에 뜨거운 열이 내려가면서 발뒤꿈치의 각질을 굳게 만든 것이 각질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소변을 자주 보는 전립선 비대증, 요실금, 방광염이 자주 발생합니다. 신장이 뜨거우면 신장이 자주 열려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 또 요실금, 방광염이 발생하는 것이죠. 몸에 사막이나 쥐젖이 생깁니다. 몸의 수분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하면 그 수분이 밑으로 빠지지 못하고 몸으로 빠져나온 것이 사막이나 쥐젖입니다. 후천성 고혈압이 생긴다. 맞습니다. 신장이란 레닌이란 호르몬을 공급해서 혈압을 조절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하면 고혈압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신화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약해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틀림없이 무릎이나 허리, 고관절, 발목, 발가락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를 동양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제야통 속신이라고 하며 배꼽 밑의 통증은 신장이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서양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신장은 조혈 호르몬을 공급하여 골수의 피를 채우고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연골을 재생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신 조물주께서 인간을 만들어내실 때 몸에 문제가 생기면 자생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염도 자생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옛날 꿩을 잡으러 다니는 포스들의 말에 의하면 꿩이 상처를 입으면 소나무 송진을 발라 자연치유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 인간들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머리털과 손톱이 자라듯 연골은 재생이 됩니다. 연골 재생이 더디되어 허리, 무릎, 고관절, 발목, 발가락에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은 신장과 관계가 있으므로 신장을 치료하면 배꼽 밑에 허리, 무릎, 고관절, 발목, 발가락의 통증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간열과 심장열도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데 간열은 가슴, 턱관절, 갑상선, 눈, 어깨, 등짝, 고관절, 자궁에 문제를 일으키고 심장열은 목 디스크, 혀, 불안, 불면, 발꿈치, 손목, 손가락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간열과 심장열이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